네, 가운데로 오세요. 네, 가운데로. 가운데로. 자, 잠시만요. 학교하고 이름이 어떻게 되죠? 재밌지 않냐? 그렇지. 별로 재미없어? 그럼 재밌을 때까지 할까? 다음 주까지? 시작을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진행하도록 할게요. 네. 진짜. 자, 지원하는 학교가 이름이 어떻게, 학교가 이름이 어떻게 되죠? 지원한 학교. 아니야. 출신 학교하고. 남용고등학교 김민석입니다. 좀 크게 주세요. 그래요. 지금 지원 문항이 총 3개의 소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네. 문제 전체에서 요구하는 질문이 어떤 수학적 영역과 관련이 있어요? 자네가 교과서에서 배운 내용으로 따지면. 도함수와 평균값 정리를 이용해서 함수의 증감에 따른 성질을 알아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함수의 증감에 따른 성질. 그래요. 지금 제심은 다 나와 있는데. 네. 제심은 나의 원리로 뭐라고 하지? 부분적분. 그게 부분적분 우리는 말씀하시는 거? 소리를 낼 때는 실제 면접장에서도 면접관들하고 소리 거리가 한 최소한 3-4m 이상은 떨어져 있어요. 네. 소리를 좀 크게 내주셔야 됩니다. 질문 다시 해주세요. 대신은 나의 수학적 원리가 교과서에 무엇에 해당하는지 얘기해 보라. 적분할 때 미분할 때 곱의 미분을 활용해서 그거를 적분으로 역연산을 해가지고 부분적분을 하는 것입니다. 부분적분을 쓰기 유용한 경우가 어떤 경우들이지? 어떤 경우가 부분적분을 많이 사용해요? 지수함수와 삼각함수가 곱해져 있는 꼴이나 아니면은 다항함수나 지수함수가 결합해 있는 것 같이 서로 다른 종류의 함수가 곱해져 있을 때 유용합니다. 논제 1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논제 1의 접근의 경우 마찬가지 경우에 네, 논제 1의 경우도 다항함수와 로그함수가 곱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부분적분으로 하면은 쉽게 적분할 수 있습니다. 네. 논제 1번 아니면 토론하는 논제 1번은 우선 x 플러스 1을 g'x라고 두고 ln x 플러스 1을 fx라고 하면 인티그랄 0에서 1부터 x 플러스 1 ln 1 플러스 x dx는 잠시만요. 네. 마이크 어떻게? 실제 시험장에서는 거듭 그대로 있거든. 사람과 필요하시면 판독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네. 문제 1에서 fx가 x 플러스 1 곱하기 ln x 플러스 1이라고 했는데
논제1의 가 문제는 이거에서의 값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시문 나의 경우처럼 적분을 해보면 이것에서 x 플러스 1을 여기서 상대적으로 x 플러스 1이 적분하기 쉽고 ln x 플러스 1이 미분하기 쉬운 함수이기 때문에 x 플러스 1을 적분하는 꼴로 취하고 그대로 ln x 플러스 1을 써줍니다. 제시문 나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되고 여기 구간이 있기 때문에 여기 부정적분한 것에 여기 구간을 정해주고 여기 ln x 플러스 1을 곱해줍니다. 그리고 x 플러스 1을 적분한 함수를 여기 부정적분을 써주고 ln x 플러스 1을 미분해주면 x 플러스 1분의 1이 되어서 위와 같은 식이 나오게 되고 여기에 계산 결과요? 이 계산 결과를 쓰면은 이 ln이 마이너스 4분의 3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구사. 네. 나 문제는 네? 문제의 나는 일단 이거 칠판 지우고 하겠습니다. 남녀포 오른쪽에다. 네. 같은 구간 0부터 1에서 함수 fx의 최대값을 m이라고 할 때 m의 값이 이 함수의 증가폭과 평균값의 합보다 작다는 의미인데 일단 이 함수를 이 fx를 미분해보면 도함수가 ln x 플러스 1 플러스 1입니다. 근데 닫힌 구간 0,1에서 이 f'x는 이 함수가 이 함수의 개형이 f'x를 통해서 뭘 알아보려는 건가요? 이 함수가 증가 함수인지 감소 함수인지를 알아보려고 했습니다. 함수인 건 어떻게 할 수 있지? 도함수가 그 구간에서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증가 함수이고 0보다 작거나 같으면 감소 함수입니다. 로그의 x 플러스 1은 증가 함수랑 같다고요? 증가 함수입니다. 그러면 f'x는 항상 0보다 크죠? 그런 건 맞죠? 네, 닫힌 구간 용이세요. 그래서 근분해성이나 그래프로 설명하실 필요 없이 바로 다음 되겠지만. 네. 이렇게 하면은 f'x가 닫힌 구간 0,1에서 양수이기 때문에 fx는 증가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 fx는 닫힌 구간 0,1에서 f1일 때 최대값을 가지게 되고 f0일 때 최소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m 값은 f1이 되고 증가폭은 f1 마이너스
F0 그리고 이 적분이 평균값 이것인데 이 평균값은 문제 가에서 구한 값이 이 ln이 마이너스 4분의 3인데 여기서 f1의 값은 ln 2 더하기 1이고 f1 마이너스 f0은 ln 2입니다. 그리고 이 값은 2 ln이 마이너스 4분의 3이므로 이 두 값을 더한 결과는 최대값인 f1보다 큼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로그의 마이너스 4분의 3이 0보다 크게 되죠. 그럼 결과 나오려면 인테그럴 0 to 1까지 fx dx가 0보다 커야 되지. 왜냐면 로그 2가 지금 0보다 작잖아. 네, 그렇지? 그런가? 로그 2가 0보다 작기 때문에 만일 이 로그 2가 마이너스 4분의 3보다 마이너스 4분의 3보다 더 작다면 의미될 수 있죠.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는 이 로그 2가 4분의 3보다 마이너스 4분의 3보다 더 작다는 걸 증명해야 되죠. 네. 그 부분까지, 그 부분식의 증명까지. 힘들다. 최종적인 부분식이 로그 2가 지금 자네의 경우에는 네. 부담한 게 로그 2가 로그 2 플러스 2 로그 2 로그 2 플러스 2 로그 2 마이너스 4분의 3이잖아. 그치? 그치? 마이너스가 아니라 이 로그 2가 1과 0 사이잖아. 그치? 네. 1과 0 사이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4분의 3보다 더 작을 수도 있거든. 4분의 3보다. 그 의미될 수가 있단 말이야. 그치? 근데 의미될 수 없으면 보이죠. 네. 지금 이 로그이 마이너스 4분의 3이 양이라는 것을 증명해. 이 값은 이 ln2를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ln4라고 쓸 수 있는데 여기 로그 ln4는 로그 2의 4입니다. 근데 제심은 라에서 2의 값은 2.71818로 간다고 했으므로 이 값은 1보다 크게 됩니다. 근데 1에서 마이너스 4분의 3을 빼줬으므로 이 평균 값의 값은 양수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원하시는 게 이거니까. 네, 좋습니다. 네, 따로 질문해 주시죠. 저 F1을 혹시 설명해 주시죠? 네? M이 F2 가는 떴다가 있는데 그렇군요. 죄송합니다. 미안하고 끝날 일이 아니지. 뭘 내야 미안. 그럼 다시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죠? 수정해야 될 부분만 잠깐 좀 알려주세요. 제가 방금 실수를 해가지고 여기다 대입을 했는데 F1의 값은 사실 2ln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F1-F0 값은 계산을 해보면 2ln이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의 합은 이거보다 큼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됐어요? 네, 됐어요. 교수님들한테 물어본 겁니다. 네. 혹시 질문하실 분?
제시문에 보게 되면 인테그럴 0부터 1까지 fx, dx를 평균값이라고 정의했는데 네. 이거 왜 하필이면 평균값이라는 용어를 썼을까요? 아, 이거 일반적인 평가학이라고 말하면 좀 이상하죠. 그럼 적분인데 평가하면 많은 값 아니에요? 이게 라즈 fx를 fx의 부정적분이라고 하면 이 값은 f1 마이너스 라지 f1 마이너스 라지 f0인데 여기에 1 마이너스 0이라고 해주면 이것은 평균값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거 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f1 마이너스 f0를 그냥 평균값이라고 해요. 일반적으로 양끝값을 더하여서 1로 나눈 걸 우리가 평균값이라고 하나? 근데 그거 평균값은 평값이 아니라 평값 정의라고 부르는 거지. 네, 그렇지? 영과 1 사이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평가하고 또 다른 거야.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신 분? 제시문 라요? 라? 저희가 1번부터 3번까지 풀어가는 과정들 중에 문제부터 문제까지 풀어가는 과정 중에 제시문 라를 활용한 부분이 있어요. 자연재수 이해에 대한 정의. 없어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아까 이거 증명할 때 여기 로그 2의 4에서 2의 값이 2점 얼마라는 걸 이용해서 이게 1보다 큰다는 것만 알아내기 위해만 이용했습니다. 저는.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아휴. 없으시면 문제 3번만 바로 설명하고 문제 3번. 문제 3번. 문제 3번에서는 네. 특정 함수 hx를 줬는데 자네가 문제 1번에서 설명하는 것과 같은 부등식들이 일반적으로 성립하면 보이는 게 문제 2번이지. 네. 그치? 근데 그것은 대신에 이제 문제 2번까지는 단도 증가하는 함수에 대한 경우들만 지금 다뤘고 지금 문제 3번 같은 경우는 주기성을 띠고 있는 함수지 이거. 네. 주기성을 띠고 있는 함수의 경우에는 항상 증가함수라고만 우리가 볼 수는 없게 되는데 증가함수가 아닌 경우에 대해서도 증가함수가 아닌 경우에 대해서는 hx의 여기 주어진 hx의 함수값이 평균값과 증가의 합보다 클 수 없음을 보이라. 즉 앞에서 같은 부등식이 주어진 함수에 대해서 성립할 수 있다. 그다음 비슷한 가진 함수에 대해서 그걸 한번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설명해요? 지금요? 면접 연습 중입니다. 근데 예, 저희 사장관님 교장님 때도 오셨습니다. 문제 3번 풀이한 거 잘. 문제 3번. 판도를 먼저 다 하시고 답변하면 좋아요. 알겠죠? 네. 판도 필요한 것들은 먼저 해오십시오. 실제로 이제 면접장에 혹시 판도 필요하시면은 판도를 갖다가 먼저 정리하셔도 되는데 판서의 양은 지금 저 왼쪽 칠판 쪽에 쓰여 있는 양이 있죠. 수식으로 3개에서 4개 정도 이상 넘어가지 않도록 가능하면 조절해서 필요한 거 다 뽑아서 칠판에 써놓으시고 설명하시면 됩니다.
대신에 판서는 문제에 대한 내용들을 전체를 다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설명을 도와주는 거야. 알겠지? 네. 우리가 논술 받았어는 그림 같은 경우는 그림 자체는 채점이 안 된다 그랬지? 그치? 설명이 이제 도구이기 때문에 내 답변의 설명을 좀 편하게 하게 한 것처럼 면접에서 판서도 마찬가지로 혹시라도 판서를 사용하는 경우. 그래서 지금 간단하게 필요한 것들 뽑아서 우리가 접근해볼까? 쓰시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나 갈게. 아직 나중에 올라왔습니다. 체크를 보세요. 네, 나중에 가져가. 수고했어요. 열심히 해라. 안녕하세요. 사실은 따라서 나오고 싶은 사람이 그러면 좀 힘들어요? 아, 논제 3번을 제대로 증명을 하지 못해가지고. 그럼 어떻게 풀려고 했어? 한번 어떤 풀려고 하는 그 시도하는 방법만 한번 설명해. 그냥 저가 시도한 방법은 일단 hx의 증가폭을 구한 다음에 구하고 평균값은 사인 함수가 주기를 가진다는 것을 이용해서 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계산하려고 했다. 네, 저는 직접 계산하려고 했습니다. 그 시간이 부족해서. hx의 최고값, 최대값에 대해서 생각하지 마세요. hx의 최대값은 사인 함수에서 hx의 최대값은 hx가 사인 함수이기 때문에 hx의 최대값은 1이라고 생각했습니다. 1보다 작아요. 1이야 1보다 작아. 이게 조건이다. 네? 여기서 hx의 최대값 1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구간 0과 1 사이에서. 최대라고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말씀. 하기 싫어요? 말해주기 싫어? 자신감이 없어서. 일입니다 1. 최대값은 1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왜? 어떻게 해서? 마이너스 사인 함수가 이 hx가 주기가 주기가 2분의 3일 것 같으므로 2분의 3? 아닌가요? 그러니까 여기서 끝내는 게 좋을 것 같지 않습니까? 인내가 많아요. 그래서 2분의 3이 어떻게 2분의 3이죠? 네. 아니네요. 아닌가? 아, 전에 일반적으로 함수의 최대치 구할 때 어떤 방법을 많이 사용해요? 미분 사용해야죠. 이 함수는 2분에서 0과 1 사이에서 그치? 2분 되어진 x를 한번 그려주세요. 최초에. 근데 제가 너무 시간 잡아먹는 거 아니에요? 그거 신경 쓰지 말고. 민폐인 것 같아.
hx를 미분한 함수는 위와 같이 나오는데 코사인 함수는 0이 되는 지점이 여기 있는 값이 2분의 파이나 2분의 3파이가 되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x값을 구해보았더니 8분의 1과 8분의 7이 나왔는데 이 8분의 1은 코사인의 값이 음에서 양으로 변하는 지점이므로 여기서 극소값을 갖고 8분의 7에서는 양에서 음으로 변하므로 8분의 7에서 극대값을 갖습니다. 8분의 7을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한번 8분의 7을 대입해보면 8분의 7이 1대 2분의 3파이였으므로 2분의 3파이가 되어서 1이 됩니다. 플러스 3분의 파이는 어디 갔어? 이 값이 2분의 3파이가 될 때가 8분의 7이니까 하면 2분의 3파이가 되어서 맞아요? 네, 좋습니다. 들어가서 여기까지.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한 번 더 할래? 네, 더 할게요. 더 한다고? 네. 야, 할만한가 보네. 보통 다시는 안 한다고 그러는데. 좀 잘해볼게요. 지우지 말고. 판상은 지우지 말고. 이거 낼까요? 네, 또. 자리에 들어가서. 동영상 찍은 거예요? 네. 안 올려도 유튜브에다 올려서 뿌릴 거다, 씨. 자, 일단은 뭐 간단한 면접상의 형식을 조금 이제 보여주려고 한 거고, 일단 이게 또 논술 답안 쓰는 거하고 답안의 구성이란 이런 것들은 좀 거의 비슷한 게 많은데, 이게 또 말로 전달하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우리가 기본 답안 쓰던 형식이란 이런 것들은 차이가 좀씩 보일 거야. 그치? 무엇보다도 이제 혹시라도 나중에 면접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제 면접에 지금 같은 이런 상황들 있잖아요. 몇 가지 상황들. 즉각적으로 뭐 질의응답이 바로바로 진행되고 면접관이 궁금한 거는 또 그 자리에서 또 확인하는 작업들도 거치고, 학생이 답안을 잘 풀었을 때의 경우와 그렇지 않았을 때에 따른 또 다른 또 상황들도 있거든. 그러니까 항상 이제 즉각적인 대응들을 조금 요구하기 때문에, 논술에서는 한번 답안 작성을 하면 끝이잖아. 그치? 근데 면접에서 가장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말로 진행하면서 추가 질문. 아까 전에 여러분들이 중간중간에 답안 진행상에서 약간의 실수한 요소라든지, 그치? 그리고 실수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면접까지 질문한 거는 왜 너 틀렸느냐를 질문한 게 아니라 뭘 준 거냐 하면 학생이 그 틀린 거 자기가 풀이 과정에서 오류가 있다라는 사실을 갖다가 스스로 면접관의 힌트를 따라서 질문의 의도에 따라 가지고 잘못된 내용들을 스스로 인지하고 그것을 적절하게 수정하거나 해결할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가, 여기까지 평가에 들어가는 거야. 점수를 잃었다고 끝나네. 논술은 일단 답안 내고 틀리면 끝난 거지만 면접 시에는 잃어버린 점수를 보완할 수 있는 기회가 그 자리에서 주어지는 거야. 면접관의 추가 질문을 통해 가지고. 알겠지? 그리고 또 하나는 마지막 문제 같은 경우 학생이 풀이 방향이 좀 설명이 좀 애매하고 문제를 이제 완전히 이제 끝까지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면접까지 몰려고 했어.
처음에 이제 학생이 그만하겠다고 뭐 얘기 그만할 수 있겠냐고 말씀을 하셨지만 면접관이 그냥 끝내지 말고 일단 풀이의 방향만이라도 이야기하라 그랬지. 이건 논술하고도 비슷해. 논술에서도 마지막 문제 완전하게 다 풀면 어느 대학이면 무조건 합격이야. 알겠지? 뭐 다른 거 볼 것도 없어요. 최저등만 지나면 무조건 합격입니다. 이거는 100%야. 위대도 위대에서도 합격이야. 근데 잘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대처하는가. 하다못해 무엇이라도 얘기해라. 어떻게 풀이했는지 혹은 내가 어디까지 진행했는지. 바로 여기서 아까처럼 면접을 끝내고 들어간 거하고 적어도 문제에서 주어진 것들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풀려고 시도했는지 또 더 나아가서 적어도 내가 최대 최소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함수의 최대값이 좀 특이한 구조의 함수니까 함수의 최대값이 이런 것까지는 조사해봤다. 그리고 문제 1번이나 문제 2번에서 논한 것과 같이 함수의 최대 최소, 함수의 최대값과 그 증가폭, 그 다음에 평균값 이와 같은 것들을 연결해서 살펴보면은 아마도 주어진 부등식을 얻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정도까지는 해볼 수 있다면, 이런 정도까지만 해볼 수 있다면 그 부분에서도 부분적인 점수 들어가는 거거든. 또 하나 질문에서의 중요한 요소 한번 보세요. 논술 쓸 때에도 논술 때는 사실 이런 것까지 이제 답안에다가 쓰는 경우들은 없지만 면접에서는 간혹 가다가 지금처럼 아까 전에 뭐에 대해서 물어봤어? 평균값이라는 것의 개념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죠. 그치? 그래서 그런 이제 기초적인 개념들을 학생이 풀었는데 그 푼 것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사실과 조금 다르도록 문제에서 규정했다든지. 근데 용어는 똑같단 말이야. 그치? 이런 기본적인 어떤 개념에 관한 것들이 교과상의 개념들이 확실한가? 이런 것들을 이제 면접장에서 직접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 이제 추가 질문에서 학생 면접관께서 질문하신 것처럼 재심은 라에 대한 활용이 이 문제에서는 상당히 출제자의 중요 의도는 학생의 답변이 틀린 건 아니야. 알겠지? 학생의 답변이 틀린 건 아닌데 문제 출제자의 의도를 정확하게 읽었는가. 그게 재심은 라에 활용해 있거든. 나중에는 눈치챘죠. 그쵸? 면접관이 재심은 라의 활용에 대해서 쓸 수 있는 것이 없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처음에는 이제 자기가 쓰지 않았다는 걸 알고 그치? 자기가 쓴 답변의 내용들을 살펴보니까는 차분하게 살펴보니까는 이런 곳에 쓰였어야 되는데 라는 느낌이 좀 들죠. 그치? 저런 경우는 상당히 답변을 잘한 거예요. 어떤 뭐 시간적 딜레이도 없고 그 다음에 자기가 푼 것 면접관의 질문에 대해 질문의 의도를 파악해서 자기가 풀어간 과정을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바로 그 자리에서 거의 이제 바로바로 나왔거든. 그리고 그 내용이 완전하진 않더라도 이제 유사한 방향성이라도 제대로 제시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실제로 이제 추가 답변에서는 상당히 답변을 잘하신 경우입니다. 알겠지? 만일 학생과 똑같은 내용 분량만 가지고서 내용상의 요소들이 비슷한 답안을 갖다가 제출해 면접관한테 비슷한 답안을 갖다가 설명하셨다고 한다면 내용 면에서는 상당히 상급의 답안입니다. 알겠죠? 지금 진행하신 이제 구성의 정도는요. 약간 이제 부족한 요소들을 보게 되면 일단은 말을 잘 못하지. 그치? 그래서 이제 성량이라든지 전체적인 이제 매끄러운 이제 진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연습을 해야 될 필요는 느끼지만 그건 이제 연습일 뿐이고 내용적인 구성상에서 이게 이제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지금 저 친구가 민석 친구가 지금 왼손잡이잖아요. 그치? 왼손잡인데 학생이 맨 처음에 여기 답안 작성할 때 이쪽에서 답안 작성할 때 있잖아요. 이쪽에서 답안 작성할 때 일부러 이쪽에서 서가지고 팔을 갖다 이런 식으로 하고 썼단 말이야. 이쪽 오른쪽으로 써가면서 왼손잡인데 이렇게 해서 진행했으면 쓰기 편해 불편해? 불편해. 그치? 그래서 왼손잡이신 분은 자기가 판서할 때는요 판서의 오른쪽 방향에 서가지고 이와 같이 해서 오른쪽으로 흘러가면서 좀 편하게 쓸 수 있도록 뒤로 물러가면서 이거 왜 그러냐면 이렇게 열어줘야지 어떻게 할 수 있어? 이렇게 열어줘야지? 그쵸. 면접관이 칠판에 판사하는 걸 바로바로 볼 수가 있어요. 이쪽에서 마찬가지고. 만약 오른손잡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 오른손잡이면은 판서의 왼쪽에 서가지고 판사할 때는 이렇게 쓰는 거야. 알겠지? 그리고 첫 번째 판서 설명할 때하고 세 번째 논제 판서 설명할 때하고 좀 제가 다른 요구를 했어요. 뭐냐면 학생이 첫 번째 판서할 때는 발표하면서 쓰는 것을 그대로 허용을 했는데 쓰면서 발표하는 걸 그대로 허용했는데 논제 3번에서는 뭐부터 하라고 그랬어? 그렇지. 판서를 먼저 하고 설명해 보라고 그랬지. 사실은 그 두 가지 형식상에서 차이를 좀 느껴보라고 그건 면접관에 써보라고 한 건데 문제를 쓰는 걸 포기해가지고 넘어가 버렸어요. 이 두 가지가 좀 차이가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설명하면서 쓰면서 설명하는 거에 지금 현재 익숙하지 못한 상황이야. 이건 어떤 강의하는 사람들이나 저같이 이런 거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나 이렇게 하는 것들이고, 알겠지? 왜냐면 쓰면서 설명하게 되면은요, 몸이 항상 어디로 향하게 되면 만약 오른손잡이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왼손잡이의 경우도 마찬가지야. 칠판에 판사면 앞쪽을 칠판 쪽을 보고 하게 되지, 그치? 근데 면접관은 항상 어디에 있어? 등 뒤에 있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이 면접관한테 정확하게 또렷하게 면접관의 어떤 그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능숙하게 진행하지 않는 한에는. 한 줄 잠깐 쓰고 멈추고 면접관 보고 설명하고 쓰면서 멈추고 설명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지 않는 한에는. 한참 이런 게 좀 어려운 문제 풀다 보면은 거기에 판사하는 데 빠져버리게 되면은 설명이 잘 이루어지지 않거나 혹은 설명은 하되 면접관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설명하는 게 아니라 칠판하고 대화를 나누는 경우들이 종종 생겨요. 나중에 칠판하고 친해져가지고 면접관이 뭐라고 하는지도 잘 몰라.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아예 판서를 해놓고 설명하는 게 나아요.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에 요령으로 판서 필요하면 뭐라 그랬어요? 면접관한테 판서 요구할 시간 요구하고 하라 그랬지? 이런 것도 운영상의 이제 요령이에요. 자기한테 맞는 걸 찾아야 돼. 알겠지? 뭐 어떤 게 옳은 건 아니고 어떤 식으로 내용만 잘 전달되면 되는데 그런 부분들로 나중에는 좀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면접들을 진행할지.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는 거야. 알겠지? 훈련을 통해서도 연습도 해보고 그걸. 응? 봐봐. 지금 이 경우에도 만약 이렇게 다 쓰여져 있다고 한다면 굳이 이쪽에서 학생이 쓰려고 쓸 자세, 준비 자세를 갖추고 왜 설명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써놓고 와서 면접관 그대로 보면서, 그치? 오른손잡이면 오른쪽 위에 등 뒤에다 이렇게 놓고서 면접관 보면서 설명하는 게 자유롭게 편하게 가능하단 말이야. 지금 여기에 쓰여있는 3개의 식들 중에서 사실 이와 같은 식들은 거의 필요 있어? 없어? 그치? 이건 이미 여기서 이렇게 해서 부분적분식 보여주고 요 부분적분에 대한 요 적분에 대한 것만 요 결과만 여기 써줘도 돼. 알겠지? 자, 잠깐 설명을 진행해 볼까요? 주어진 함수 fx도 쓸 필요는 없습니다. 알겠죠? 이거 문제 쓰여져 있으니까. 주어진 함수 fx에 대해서 저는 부분적분법을 적용해 봤습니다. 그래서 함수 f와 g'으로 놓고 제시문에서 설명한 것 같이 저는 x 플러스 1을 g'으로 놓고 로그 x 플러스 1을 로그 x 플러스 1을 fx로 생각한 다음에 그대로 부분적분을 적용하여 인테그럴 로그를 갖다가 인테그럴 dx를 뽑아내게 돼서 그 인테그럴 dx의 2분의 1 x 플러스 1의 제곱이 나오게 되는데 그것이 약분되어서 로그 x 플러스 1의 미분 결과가 약분되어서 2분의 1 x 플러스 1승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의 인테그럴까지 풀어서 한 번에 정리하면 보여지는 식과 같이 결과들을 뽑을 수 있으며 최종적인 계산의 결과들은 2 로그 2 마이너스 4분의 3이 되어짐을 알 수 있습니다. 설명하는데 판서에 돈만 받으면 몇 가지 식만 내가 설명이 필요한 식만 보여줘야 될 식만 몇 가지 딱 설명해서 바로 끝내버릴 수도 있단 말이야. 알겠지? 그리고 이제 앞에서 풀었던 문제의 활용이라는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지금의 경우에도 아까 전에 학생이 이거 그림 그리려고 했는데 제가 말렸죠. 이 그림 그리다 보면 이거 시간 많이 들어가거든. 그리고 미리 준비되어서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자면 바로 생각해서 쓰기에는 좀 애매해. 그 최초에 어떻게 풀어갔는지 중심으로 설명을 하라 그랬죠? 그치? 앞에서 같이. 자, 제시문 문제 1의 나번을 설명하기 위해서 f'x equal log x 플러스 1 플러스 1이 되어지는데 이때 이것을 통해서 f'x에 대한 함수의 값을 조사해 보게 되면 log x 플러스 1이 0과 1 사이에서 0 이상에서 증가함수이고 거기에 플러스 1이 되어 있으므로 로그 x 플러스 1 플러스 1이 f'0가 0 이상이므로 f'x는 항상 양임을 알 수 있습니다. f'x가 항상 양이니까 함수 fx는 증가함수이고 증가함수에서의 최대값은 그 구간의 최대값과 구간의 정의역의 이제 최대값에 대응하는 함수의 최대값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f1이 최대값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주어진 함수 fx에 대입하여서 f의 최대값을 계산하게 되면 2 로그 2가 되어지고 문제에서 얘기한 증가량 f1-f0는 f0를 대입했을 때 0이 되어지므로 f1이 되어서 2 로그 2로 최대값과 같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이때 평균값이라고 부르는 인테그럴 0부터 1까지 fx dx를 문제 1번에
가의 결과를 인용하게 되면 2 로그 2 마이너스 4분의 3이 되어지는데 2 로그 2 마이너스 4분의 3에 대해서 앞에 있는 변량과 곱해서 함수의 값, 함수의 최대값과 비교해 보게 되면 항상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큰 이유에 대해서는 이러이러합니다. 하고 설명이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서는 면접할 때 판서 많이 할 필요도 없어. 자, 이번에는 아예 판서 없이 한번 설명해 봅시다. 자, 논제 1번의 경우에는 저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제시문 나에서 주어진 치환적분법을 사용했습니다. 부분적분법을 사용했습니다. x 플러스 1을 fx로 x 플러스 1을 g 프라임 x로 놓고 그 다음에 로그 x 플러스 1을 fx로 놔서 그대로 대입하게 되면 그대로 대입하고 이렇게 해서 나오는 인테그럴 안에 계산을 해보게 되면 인테그럴 2분의 1 x 플러스 1이 dx가 되어지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마저 정상적인 적분을 취해서 정적분을 취하여서 최종적인 결과를 구하게 되면 2 로그 2 마이너스 4분의 3이 되어지면 알 수 있습니다. 식을 하나하나 다 얘기해 줄 필요 있어 없어? 그래 설명이 돼야 안 돼. 내가 어떻게 했는지를 알 수 있지. 그치? 중요한 건 학생이 풀어간 수학적 과정이지 거기서 어떻게 계산 잘했느냐가 아니야. 알겠지? 문제 2번에서는 f'x를 조사하여서 이것이 항상 양이 되어지므로 이 함수가 fx가 증가함수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간 0과 1에서 x 이퀄 1일 때 최대값이 되어짐을 알 수 있고 이 최대값에 대해서 f1-f0를 했을 때 f1이 최대값과 같고 증가함수이므로 f1이 최대값과 같고 2로그에서 최대값과 같고 f0가 0이므로 또한 평균값이라고 부르는 인테그럴 1에서부터 0에서부터 1까지 fx dx는 논제 1의 결과를 이용하게 되면 함수의 최대값이 변화량과 평균값의 합보다 작거나 같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때? 계산 하나하나 다 보여줄 필요 있어 없어? 필요하면 나중에 결과의 정도 식이라든지 중간 단계 하나 정도 식 정도 자기가 쓴 거 간단하게 보여주고 설명하는 것도 가능하단 말이야. 알겠지? 면접은 자기가 스스로 최대한 편하게 진행돼야 돼요. 설명하는데 편하게. 그러기 위해서 식을 풀어주는 게 아니야. 알겠지? 식을 하나하나 풀어주는 데다 중점을 두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그것을 풀어갔는가에 대한 설명에다 중점을 두는 거예요. 짧은 시간 내에 가장 정확한 설명을 갖다가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고 물론 이때 이제 면접관이 학생이 아까 전에 놓친 바와 같이 이런 부분들에서 설명이 부족하다는 점이면 그런 부분들은 끄집어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요하면 그때 그분에 관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돼요. 알겠지? 아마도 지금의 이러한 설명법은 이제 면접 시에 상당히 유용하기도 하고 논술 답안에서도 기본적으로 문제를 풀고 답할 때에도 이런 기본적인 흐름 위주로 설명하시고 간간히 중요 수식들만 여러분들이 제대로 몇 개 서술해 주신다고 해도 논술 답안으로도 아마 충분할 거예요. 중요한 건 어떤 근거와 그것에 대한 결과들이지, 그치? 식처리에 대한 근거와 결과들이다. 논술 답안에서 그건 아주 중요한 단계들이니까 그런 형식적 위주로 여러분들이 답변을 구성하셔도 논술 답안에 상당히 좋은 답안을 갖다가 짧고 간결한 답안을 원하신다면 그런 식의 답안 쓰는 것도 한번 생각이 가능합니다. 알겠죠? 자, 나머지 내용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개별적인 첨삭하시면서 제가 여러분 쓴 거 보면서 또 추가로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잠시 쉬었다가 2시 15분에 계속해서 오늘 이제 수업 내용으로 본 내용으로 좀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별적 질문 있으신 분은 쉬는 시간에 좀 질문해 주시고요. 잠시 쉬었다 진행할게요.